안녕하십니까. 생면선TV의 구상건입니다. 오늘은 투석혈관과 그 관련된 아나토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신장학회의 회원이고 대한중재신장학연구회 환자의 투석혈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임의 간행간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재신장학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투석 환자와 투석 환자의 생명선인 혈관 통로를 공부하는 신장내과 의사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으로 왜 해부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지, 즉 왜 해부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투석 환자를 볼 때 환자의 생명선인 투석 혈관을 초음파를 보거나 진찰을 하거나 여러모로 평가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해부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투석 혈관을 만들고 그걸 실제로 천자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PTA 등 시술을 하게 될 때 이제 투석 환자의 주치의인 신장내과 의사로서 이제 각 부서 간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확한 해부학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제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해부학 공부에 도움을 줄 앱은 아이패드에서 작동을 하는 Muscle and Kinesiology라는 앱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비주얼 바디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앱이고 이것만이 아니고 이제 아틀라스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개발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제 앱을 켜서 우리가 투석 혈관으로 가는 혈관들의 아나토미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겼는데요. 안에 확대를 해서 들어가 볼게요. 심장 쪽에서 이제 에올타로 혈류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피를 뿜어져 나가면은 첫 번째 에올티 같이 해서 첫 번째로 나가는 건 라이트 이노미네이트 아터리가 나가고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은 레프트의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로 연결이 되고 이제 팔로 가는 것은 이제 레프트의 서브클레비안 아터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서브클레비안 아터리에서 이제 좀 더 팔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엑실라리 아터리가 나타나게 되고요. 엑실라리 아터리에서 쭉 밑으로 따라 내려가면서 이제 브라키알 아터리가 됩니다. 브라키알 아터리는 팔 오금 레벨에서 이제 라테럴 쪽으로 그리고 슈퍼피셜하게 진행을 하는 라디알 아터리 그리고 안쪽으로 돌아보시면은 딥하게 빠져나가는 얼나 아터리로 나뉘게 되고요. 보통 이 레벨이 높은 데서 나뉘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팔 오금보다 위쪽에서 나뉘는 분들은 하이 바이퍼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이 바이퍼케이션 하는 환자에서 이제 브라키알 아터리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아터리 연결을 하면 실제로는 라디알 아터리인 경우들이 왕왕 있고 그런 경우엔 투석 혈관에 이제 오래 쓰지 못하는 예후인자 중에 한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라디알 아터리를 따라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라디알 아터리를 따라서 쭉 내려가게 되면은 자, 거의 팔 쪽까지 내려오게 되죠. 요거는 이제 얼라 아터리도 같이 보이고요. 요것들은 이제 손바닥에서 팔마 아치를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쪽에서 보시면은 자, 손가락이 보이고요. 라디알 아터리가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 요 브랜치가 제일 멀리 있는 투석 혈관 조성할 수 있는 자리는 이제 해부학적 고단백갑 이제 아나토미칼 스너프 박스가 되죠. 이쪽 부분에서 볼 수 있고 이쪽에 아터리와 베인을 만나는 요 자리에서 이제 수술을 첫 번째로 선택을 해서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좀 더 위에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 이쪽은 세팔릭 베인입니다. 세팔릭 베인과 라디알 아터리 사이에 라디알 너브의 슈퍼피셜 브랜치가 가고 라디오세팔릭 피스툴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팔의 디스탈 쪽에서 수술을 하면은 여기 있는 세팔릭 베인과 라디알 아터리를 붙이는 과정 중에 이 사이에 있는 슈퍼피셜 브랜치를 인저리를 주게 되면은 이제 엄지 쪽에 넘니스를 유발할 수 있고 드문 경우지만은 그쪽으로서 뉴로마 같은 것이 생기면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세팔릭 베인을 통해서 보통 메인으로 드레인이 되는데 세팔릭 베인은 이제 팔
약간 손등 쪽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게 되고, 팔 오금 있는 부분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피검사를 팔 오금에서 많이 하게 되죠. 세팔리가치와 그리고 안테큐비탈 세팔리가치가 아니라 세팔릭 베인이 어퍼함에 있는 세팔릭 베인으로 이행을 하고, 일부는 이제 안테큐비탈 베인을 거쳐서 이제 이쪽에 보이시는 바실릭 베인하고 만나게 됩니다. 요거의 생긴 모양들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자, 이쪽에서 따로 영상에서는 구현되어 있진 않은데, 이쪽에 보면은 이제 딥 시스템 쪽에 라디알 아터리랑 같이 움직이게 되는 이 작은 혈관 브랜치가 딥한 이제 베인이 라디알 베인입니다. 라디알 베인이고, 옆에서 얼라 아터리 따라 나가는 건 얼라 베인인데, 이제 이런 딥하게 진행하는 베인들은 나중에 여기서 만나서 브라키알 베인, 브라키알 딥 베인으로 이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슈퍼피셜 베인인 세팔릭 베인, 그리고 안티큐비탈 베인, 그리고 이제 딥하게 진행되는 라디알 베인, 얼라 베인, 그리고 브라키알 베인의 사이를 연결하는, 여기서는 구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이를 이어주는 퍼포레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퍼포레이터 베인이 보통 생기면 여기에서 이제 역방향으로 이렇게 꺾여서 들어오게 되고, 이제 흔히 우리 안티큐비탈 베인과 세팔릭 베인의 딱 팔오금 요 부분은 자꾸 체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 CKD 환자에서 요 부분을 자꾸 체열을 하게 되면 베이스를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혈관이 좀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데 주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제 어퍼암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세팔릭 베인은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게 되죠. 세팔릭 베인에서 이제 엑실라리 베인과 함께 만나면서, 그리고 서브클레비안 베인이 되고, 그것보다 더 진행을 하면 이노미네이트 베인, 그리고 SVC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 세팔리가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영수를 해보면은 2차원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치 모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옆으로 돌아보면은 세팔릭 베인이 이렇게 쭉 커브를 타고 한번 이동을 하고, 실제로 엑실라리 베인에 붙을 때도 거의 90도 모양으로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굉장히 커브를 여러 번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하이 플로우 션트가 이쪽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는 이제 혈관의 협착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는 취약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브라키오세팔릭 피스툴라에서 가장 흔하게 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협착부가 되기도 하죠. 이제 메디안 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안티큐비탈 베인에서, 자, 베실릭 베인입니다. 베실릭 베인을 보시면은 쭉 오면서 이쪽에 딥하게 오는 브라키알 딥 베인과 만나고, 이 두 개가 같이 만나면서 이제 엑실라리 베인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베실릭 베인은 직접 천잘해서 쓰기는 어렵고, 혈관 구조를 보시면 이제 베실릭 베인보다 딥하게는 이제 브라키알 베인이 거의 비슷한 경로로 주행을 브라키알 아터리가 비슷한 경로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이쪽을 잘못 천자를 했다가는 아터리에 인저리를 줄 수도 있고, 그 주변으로도 메디안 너브가 같이 주행을 해서 통상적으로는 베실릭 베인을 바로 천자에 쓰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이걸 쓸 수 있도록 이제 주행을 바꿔줘서 이제 트랜스포즈드 베실릭 베인을 사용하는 경우들은 왕왕 있습니다. 브라키알 딥베인은 직접 천자는 어려운데, 정말 혈관이 없는 경우에는 브라키알 딥베인에 이제 이걸 활용해서 포암 유루프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포암 유루프를 만들었을 때 슈퍼피셜 베인에 비해서 이제 딥베인 같은 경우에 밸브가 많고 혈류 흐름이 충분하게 받아내지를 못해서, 일반적으로 여기에 수술을 한 경우에는 팔의 부종들을 좀 더 심하게 유발을 하기도 하죠. 네, 요약하겠습니다. 일단 동맥 시스템은 이제 레프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에올타에서 서브클레비안 아터리, 브라키알 아터리를 거쳐서 팔오금 주변에서 라디알 아터리와 얼라 아터리로 나뉘게 됩니다. 통상 투석 혈관의 조성에 사용되는 동맥은 브라키알 아터리와 라디알 아터리를 선택하게 되고, 그 노멀 베리언트로 브라키알 아터리에서 라디알 아터리와 얼라 아터리로 나뉘는 레벨이
8오금보다 위에서 나뉘게 되는 하이 레벨 바이펄케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맥 시스템에 대해서도 요약을 하겠습니다. 정맥 시스템은 슈퍼피셜 베인과 딥베인 시스템으로 나뉠 수가 있고, 슈퍼피셜 베인을 먼저 살펴보면 포어암의 세팔릭 베인에서는 팔오금 주변에서 어퍼암 세팔릭 베인과 안테큐비탈 베인으로 나뉘게 되고, 어퍼암의 세팔릭 베인은 세팔릭 아치를 거쳐서 엑실라리 베인으로 함께 합류를 하게 됩니다. 안테큐비탈 베인으로 나뉜 것은 바실릭 베인과 함께 합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딥베인 시스템의 라디알 아터리와 얼라 아터리를 따라 주행하는 라디알 베인과 얼라 베인이 팔오금 주변에서 브라키알 베인을 통해 가지고 바실릭 베인과 합류를 하면서 엑실라리 베인으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엑실라리 베인은 서브클레비안 베인 그리고 인노미네이트 베인을 거쳐서 SVC로 그리고 하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딥베인 시스템과 슈퍼피셜 베인 시스템이 팔오금 주변에서 같이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교통할 수 있는 정맥을 퍼포레이터 브랜치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노멀 베리언트는 앞에선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세팔릭 베인이 어퍼암에서 한 가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갈래로 나뉘어서 가는 바이피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공부가 유익하셨습니까? 저도 처음 준비한 내용들이라 제가 아는 것들을 충분하게 전달하지 못하였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타겟으로 생각하는 것은 투석혈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신장내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실제로 투석혈관에 대해서 천자를 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도를 목표로 잡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운 해부학을 토대로 한 다양한 혈관 종류들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하고, 그리고 혈관 통로의 성숙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투석 혈관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투석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다뤄보고자 하니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내과 선생님들 가운데 투석 혈관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같이 진료를 하는 것에 참여하고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대한중재신장학연구회 KSDIN의 홈페이지에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하는 집담회와 연수강좌에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